은퇴자분들이 또 저희 회사에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 많이 찾아오고 계신 건가요? 꾸준하게 그런 수요가 있죠.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다 적고 나서 현금 흐름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안감에 남은 어떤 노후를 좀 이렇게 편하게 보내고 싶으셔서 뭔가 장치를 해놔야 되는데 보통은 돈이 좀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창업 같은 거 하시잖아요. 뭐 치킨집을 하신다거나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망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노후에 대한 걱정을 다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은퇴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건물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아니면 은퇴를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물의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에 포커싱을 두세요. 근데 그 임대 수익이라는 게 요새는 또 학습이 많이 되셔갖고 지속 가능한 것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사들였던 건물인데 지방에 있는 스타벅스였어요. 근데 스타벅스도 지점마다 다 매출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만약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나도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어떤 대체 불가능한 자리이긴 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주로 다니는 도로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관광지기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스타벅스는 수수료 매장인데 1년치 매출치를 보면은 한 달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임대료가 나오는지가 나오는데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웃긴 게 첫 오픈 때보다는 2년 차가 더 매출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2년 차 때 매출이 좀 올라오는 걸 보시더니 좀 흔쾌히 계약을 하셨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70억이었고 월세가 2,500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한 2,8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매입가 대비 수익률은 한 4.5%, 36년까지 계약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한 12년 동안은 따박따박 잘 받으실 수 있는? 근데 원래 스타벅스가 다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요? 아니면 이 지점이 좀 특이 케이스인 거예요? 스타벅스는 원래 이제 장기 계약을 하는데 여기는 DT 매장은 이제 땅을 사서 스타벅스에 맞게 이제 건물을 지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건물 짓기 전에 계약을 약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형태다 보니까 장기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스타벅스도 좀 손해가 없는 게 자기들 매출 대비 베이스로 퍼센티지로 임대료를 내다 보니까 만약에 자기들 매출이 좀 잘 안 나와도 크게 손해는 없죠. 스타벅스 건물 한 4.5라고 하셨는데 수익률이 더 네. 높은 사례도 혹시 있었어요?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고 분양상가였어요. 그 일산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분양상가였는데 그 상암 DNC에서 조금 이렇게 붙어 있는 저기 일산이었어요. 그 건물의 그 한 개층이었죠. 한 개층에 치과가 들어가 있었는데 매매가는 19억이었고 보증금 3억에 월세 1,100만 원. 거기가 8%? 대출을 풀로 받아도 꽤 짭짤하죠. 8%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양상가의 그 상부층은 저희가 잘 추천을 안 드리는데 병원 같은 업종은 어떻게 보면은 병원 이제 인테리어나 장비 같은 것들이 다 고가기 때문에 잘 이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한 번 병원 자리였던 데는 계속 병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성이 좀 덜하고 이 은퇴자들은 대부분 어떤 고정 수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고정 수입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버리거나 미납이 생겨버리면 어떤 큰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차 구성을 잘 보는데 여기 이제 병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보통 병원도 이렇게 단기 계약을 하진 않아요. 본인들도 어떤 투자하는 그 비용이 있다 보니까 최소 5년 이상의 계약을 원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31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치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괜찮죠. 그리고 8%대면은 사실 경기도에 8%대가 요새 참 찾기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좀 소액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를 사놓으면은 그래도 대출 10억 정도 받아도 7, 800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니까 뭐 은퇴자분들은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은퇴자분들한테 한 추천할 만한 물건으로 지금 두 가지에 들어주신 거잖아요. 스타벅스 예, 있던 거랑 치과.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임차사인 건가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은퇴자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에 좀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은퇴자라고 하면 그래도 서울에 좀 외곽이더라도 그 괜찮은 지역에 통건물을 사서 그냥 좀 수익률을 조금 양보해서 한 3.5%에서 한 4% 사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걸 사시면 낮은 임대 수익이지만 나중에 어떤 집가 상승도 가져갈 수 있고 자제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분양상가라는 게 결국에는 수익률 따먹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에 어떤 고수익 갖고 있는 어떤 분양상가의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서울에 통건물을 좀 수익률 낮춰놓고 좀 사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럼 경기도는 한 몇 프로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대표님?
그래도 4, 5%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통건물이라고 하면은 그 통임차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층별로 임차가 돼 있어서 한 번에 나가지 않고 뭔가 좀 대응이 가능한 형태로 좀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 건물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은퇴자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건물을 논할 때 좀 빼놓고 논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건물 투자의 묘미가 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임대료로 이자를 감당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차액의 임대료와 그 나중에 어떤 집가 상승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은 그 임차인들의 어떤 구조를 좀 면밀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턱대고 매입하시지 마시고 그 임차인들의 어떤 구성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이게 좀 더 지속 가능한 임차 구성인지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은퇴자분들의 투자는 그 투자가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맘 편히 노후를 즐기셔야 되는데 잘못된 투자로 오히려 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좀 수명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